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는 광주 서구를 찾았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후보와 함께 굳게 손을 잡고 광주 시민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최고위원들 후보와 손을 잡고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돌아보시고 내리시면서 시민들께 인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곳곳 현장을 누비며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조영택 후보에게 운동화를 전달하고 직접 운동화 끈을 매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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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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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차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를 당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2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기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8 전당대회 이후 지난 50일 우리는 통큰 단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당청 인사로 개파라는 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국민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입니다. 우리가 맞설 대상은 상대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의 낡은 과거입니다. 우리 당이 젖어 있었던 낡은 정당 문화와 낡은 정치입니다. 여의도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광주 시민 속에서 광주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 그것이 혁신입니다. 가문국가 나주 혁신도시를 성공시켰듯 광주형 사회통합 일자리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광주 전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자들을 선출했습니다. 또 지금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장애인위원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제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으로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회동에서 연말정산으로 공급 생활자들이 정부가 했던 약속과 다르게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정부는 3월 중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3월이 지났는데도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적어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는 세부담 증가가 2, 3만 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던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조영택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실력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행정자치부 재직 당시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 제도를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기획한 분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책임총리제 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국가 정책 전반을 파악하고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조영태 후보는 제가 참여정부에서 만난 장관급 인사들 중에서 정책 능력과 행정 능력이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조영태 후보는 광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재직 때 한전 이전을 통해 나주 혁신도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하면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 신뢰받는 수권정당이 돼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조영태 후보의 경험과 실력이 꼭 필요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조영태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KTX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남 KTX는 참여정부가 호남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당장의 경제성에 구애되지 않고 국가 균형 발전의 의지로 조기 착공했습니다.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개인적으로도 참 보람되고 기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송 군기역 지정으로 추가된 거리에 대한 요금 감면 약속 이행과 배차 간격의 단축 등은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들입니다. 온전한 KTX가 되도록 우리 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시작한 일인 만큼 우리 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드디어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식을 갖게 됩니다. 호남선 철도 개통 이후에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금과 노선, 건설 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요금 산정에 있어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강주에서 목포 구간은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신선을 건설하는 대신에 기존 선을 개량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는 당장의 눈앞의 예산 절감에만 집중한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앞으로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그리고 목포와 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까지 호남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단지 비싸고 느린 저속철을 타야 하는 차별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남 발전 7대 공약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호남 고속철 개통식에서 신선이냐 기존선 개량이냐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4월 1일 오늘이 슬픈 날입니다. 천진한 아이들의 밥그릇이 유료와 무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8년에 걸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이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21만 4천 명은 급식비를 내야 되고 6만 6천 명은 가난을 입증하고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학교 급식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4.29 재보선의 야권 분열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의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 없는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와 국민이 야당에 부여한 대의 명분, 즉 시대 정신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 2017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야당 심판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구호를 들고 탈당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강주 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전략적인 선택을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 야권의 대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2007년 7월 9일 당시 정동영 전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합 외에는 길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합에 기여하는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패하게 하는 지도자는 선거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쉬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유능한 안보정당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강주 시민 여러분께서 야권 분열의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우리의 소원, 정권 교체의 햇볕을 비춰주십시오. 강주 서구울에서 정권 교체의 새로운 불씨를 지펴주십시오. 우리 조영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닌 삶의 전부가 담긴 우주입니다. 밥 먹는 것도 공부입니다. 라고 홍준표 지사에게 편지를 썼던 경남 마산 태봉고등학교 1학년 이현진 학생의 편지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보다 못한 천박한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난 딱지를 붙이고 또 이에 항의하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종북 딱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이런 딱지 놀이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경고 딱지를 붙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영택 후보야말로 인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조영택 후보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 5관왕을 차지했으며 2012년 1월 실시된 광주 전남 국회의원 공약 이행 성적 평가에서 20명 중 1등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전을 옮겨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분도 조영택 후보입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설계한 주역도 역시 조영택 후보라고 들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 후보도 역시 조영택 후보입니다. 분열이 아닌 단결을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 시민들께 조영택 후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무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결의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성난 민심의 분노를 외면하고 가난을 증명하라고 하질 않나, 해외 나가서 골프를 치질 않나, 그야말로 아나무인식의 행태를 보여줘 왔던 우리 홍준표 지사, 이제는 경남도를 앞세워서 종북몰이까지 나섰습니다. 경남도의 지난 30일 성명서를 보면 마치 종북몰이의 막장 드라마를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이들 밥 걱정하는 학부모와 도민들을 종북으로 모는 이러한 구태한 정치 행태,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즉각 경남도는 학부모들과 경남 도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아이들의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색깔론이나 이념 문제로 내몰려고 하는 구태하고 시대착오적인 행태, 집권 여당 보수 세력의 고질적인 이러한 종북몰이 반드시 이번에 국민들께서
경고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앞서 우리 주승용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야권 분열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넘습니다. 한 분은 수차례 탈당을 통해서 동작에서는 뼈를 묻겠다고 하고 다시 전주로 가서는 전주의 아들을 이야기했던 분이 또다시 관악으로 출마해서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그 당의 비수를 꽂으려고 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저는 분열 정치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은 경기도 안산에서 내리사선을 하고 서울시장 도전을 거쳐서 서울 송파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광주로 내려와서 선거를 준비하고 이번에 호남 정치 복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출마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호남 정치의 복원인지 본인의 개인 정치의 복원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켜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려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선거입니다. 과연 야권 혁신 호남 정치 복원이 본인들의 정책 과욕 또 본인들의 분열적 정치 행태를 합리화하고 미화하고자 하는 주장은 아닌지 저는 광주 시민과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통합과 혁신의 노력으로 그 성과를 토대로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광주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우리 조용택 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준표 경남지사, 요즘 인터넷에서는 골프지사라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무상급식을 지키자는 학부모를 종북 좌파 몰이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러운 행태입니다. 경남도민 10명 중 6명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반대했는데 그렇다면 경남도민의 과반 이상이 종북이란 말입니까? 어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밥 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후보 조영택 후보는 서민의 지갑을 지키고 밥을 주는 검증된 리더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씩 세금이 들어간다라며 공무원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적으로 몰아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 발언은 2015년 정부 총 예산이 375조 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1조씩 쓰고 있다라고 억지를 쓰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막론하고 연금은 개인 기여금 그리고 국가 기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낸 연기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한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모든 책임을 면피하면서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행태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상향 등 공적연금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 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에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의 참여와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35세 이상 비정규직 기간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소위 장그래법은 짝퉁 장그래법입니다.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2배로 연장하는 정책으로서 근로빈곤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폄훼하고 정당한 임금을 아까운 돈으로 치부하고 국민을 위한 연금을 낭비라고 생각하니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계약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노동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넣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와대가 사이버 안보비서실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명목은 사이버 테러 방지지만 왜 청와대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사이버 안보 기관들이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개혁 없이 또다시 사이버 안보 조직을, 그것도 대통령 문고리 앞에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을 감시해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위축시킬 것이 뻔합니다. 청와대가 횡령, 댓글 알바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청와대 당장 비서관직 신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추미애 최고위원 나오겠습니다. 광주만 오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저는 10여 년 전 이곳 광주에서 산모 일배를 하면서 분열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끝내 당은 지지 세력은 분열됐고 그 대가로 우리는 미생의 정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공약했던 것, 이곳 광주에서 공약했던 것 제대로 실천하고 지킬 수 없었던 것, 바로 우리가 분열해서 2번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합쳤을 때 이길 수 있었고 분열했을 때 우리는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당을 쪼개고 분열을 이끌었던 분들이 또다시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분열로 잃어버린 10년, 우리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열은 희망을 만들 수 없고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살골일 뿐입니다. 동심이면 길이 단금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합치면 무쇠조차 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심어로 길이 단금의 그런 각오로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고 정권 교체의 단일 대우를 만드는데 정치 지도자가 더 겸손하게 희생하고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자기 먼저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광주의 최대 현안이 오늘 개통하는 KTX, 그리고 9월 개원하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리고 작년에 이전으로 온 나주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광주의 최대 현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최대 현안의 공통점은 2006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 맞물려서 10년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년 만의 성과, 과연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그동안 10%의 지지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당대 이후로 30%로 꾸준히 저희 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저희 당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일치 단결해서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심정으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 정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손잡아야 합니다. 특히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하자면 그야말로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단합해서 한 길로 정권 교체의 길로 나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대통령을 어때야 했는지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과가 10년 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 힘을 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택입니다. 전국의 여러 곳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이 분주하실 텐데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시민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고위원님들은 금년에 아주 승리의 기운을 잔뜩 충만히 가지고 계시고 몰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그 서기가 저에게도 많은 길을 불어넣어줘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저의 이번 선거 구호는 하나 될 때 이길 수 있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이 과거의 동지들끼리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비 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리 속담처럼 우리 당이 더 강한 야당,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는 매우 어려움이 많은 도시입니다. 1인당 GRDP가 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최하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된다는 여망이 무척 강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자동차 생산도시 100만 대 생산도시를 되게 꼭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우리 당 대표님께 그 여망을 담은 그런 모형도 폐를 가지고 와서 증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감동도 받았지만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서 보여준 것 같은 우리 당 지도부의 많은 애정과 성원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당원들은 광주 시민과 서구 유권자들의 이와 같은 여망과 기대와 성원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승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